대법원 2019년 8월 29일 선고 2019-21527이 판결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원금에 대하여 2000년 12월 30일부터 2002년 10월 18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당시 시행 중이던 소송 촉진법에 따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소 판결이 2002년 11월 9일 확정되었다. 종전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고 새로운 법리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법리가 실제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요게 몇 가지 쟁점이 여기에 적용된 그런 판례로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쟁점은 일단 우리가 장래이행 판결로 이행 판결이 내려지면서 주문해서 변론 종결 이후 기간까지 다 갚을 때까지 내지는 완제 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장래이행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때 변론 종결 이후 부분부터 장래 이행 부분인데 이 사안 보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구상금 지급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금 원금에 대해서 지금 2002년 10월 18일까지 요게 판결 선고일이죠. 소촉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그 기준이 되는 건데 실제 선행 전소 판결을 보니까 판결 선고일이네요.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해서 판결 선고일인 2002년 10월 18일까지에 대해서 지금 판결 선고일로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금 지급, 여기서는 구상금 지급 청구에 병합된 원금, 구상금 여기서는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그게 소촉법의 이율에 따라서 지급하라. 즉 구상금 원금은 지금 현재 이행 판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율, 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장래 이행 부분인데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금 약정 이율인 연 18%, 그 다음에 이제 장래 이행 부분, 즉 변론 종결일 이후, 변론 종결일과 판결 선고일이 조금 또 차이가 있게 되는데 판결 선고일 이전에 변론 종결일 사이 부분은 장래 이행 부분이 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장래 이행 부분 되는 건 뭐 그 부분이 지금 지연손해금으로 장래 이행 부분 되니까 요 지금 이런 류의 소송은 보통 우리가 이행해소에 있어서 소해이익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래서 원금의 지급 청구에 병합된 원금 다 갚을 때까지 지연이자 또는 손해금 청구, 요게 장래이행 부분으로서 장래이행 판결 나간 거죠. 그 장래이행 부분이 지금 주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장래이행 판결로 그것의 기판력은 그 부분에도 그 현재 이행 판결 플러스 장래 이행 판결의 그런 형태의 주문이 내려졌을 때 장래 이행을 명한 경우에 기판력이 그 부분이 있게 된다. 즉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 그러니까 다 갚을 때까지 내지는 완제 시까지의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판례의 사안에서 다시 시효 중단 때문에
재차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안에서의 문제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재차 시효 중단을 위해서 청구 내지 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시효 소외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고, 또 하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율이 변경되었는데, 특례법상 이율이 변경됐는데, 이게 2002년도 판결이 그 뒤에 시효 중단 등을 위해서 2017년까지 지금 전개된 사안에서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어떻게 적용될 건가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쟁점이 몇 개 있는 최근의 판례입니다. 그럼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18일, 그때까지는 이제 당사자끼리 약정이율인 연 18%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당시에는 연 25%였네요. 아마 2003년에 한번 개정돼서 20%로 조금 낮춰졌을 거예요. 하여튼 당시에는 연 25%로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2002년 11월 9일 확정되었는데, 그 시간이 흘러서 2007년 4월 13일경에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해서 지금 이 원고가 위 판결을 갖고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기일의 판결 금증 일부를 2007년 4월 13일 날 배당받았기 때문에 그 무렵에 배당표가 확정됐고,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제 시효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약 10년 정도가 다다랐을 때, 즉 2017년 3월 30일 10년에 거의 다다르니까 다시 시효 중단을 위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네요. 그래서 확정된 판결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배당표가 작성돼서 확정됐고, 그런 상태에서 10년이 흐르는 직전에 시효 중단을 위해서 이 사건 지급 명령도 청구 재판상 청구 뭐 이런 급으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되니까 시효 중단을 위해서 신청을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건이 다시 신청됐기 때문에 혹시 소외 이익이 문제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판력에서 동일한 사건이더라도 시효 중단 등을 위해서 다시 청구하면 권리보호 이익 내지는 소외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외 이익은 인정되는데, 한편 이제 다시 청구가 됐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심리는 하면 안 되고 시효 중단의 이유로서 한 거니까 실제적인 심리는 하면 안 되는데,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에 원고 스스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요거는 실질을 어떻게 본다면 다루는 건데, 변론 종결 이후 시점이니까 관계없이,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머지 원금 얼마에 대해서 종전 판결은 2002년 후에 첫 번째 확정된 판결은 연 25%였는데, 이때쯤 되니까 2017년 이때쯤 되니까 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2003년에 한번 20%로 떨어지고 2015년에 한번 15%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작년 2009년에 12%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2017년이니까 2015년에 15%로 떨어진 것을 생각해서 변경된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 연 15%로 해서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것인데, 이것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이 부분에서의 특례법상의 지연손해 이율이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대로 종전에 연 25%로 해야 된다. 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이후 부분에 대한 이행을, 장래 이행 소송의 장래 이행 판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게 변경된 이율로 한 것이, 지연손해금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본 이런 사안에 제1심은 제대로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처음에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원심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그 이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 이후에, 즉 이 항소심 판결할 때는 15%로 변경이 됐는데, 다만 그 15%가 실제 당사자 약정 이율인 18%, 연 18%보다 작으니까, 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거, 연 15%를 적용하는 것보다 약정이율이 더 크니까 장래의 그 부분도 18%, 연 18% 약정이율로 해서 판결을,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고에서 지금 대상 판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장래 이행의 주문에서 그 부분이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는 새로 실질적으로 뭔가 심리를 하고 재심사를 해서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시효 중단을 위해서 신소 제기를 소의 이익이 있어서 허용해 주는 그런 특수한 예외적인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작동해서 저촉되면 안 되니까 그 확정된 권리를 뭔가 다시 심사해서 심리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같은 경우가 있다면 모를까 그대로 나가야 되고, 특히 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률의 변경이기 때문에 변론 종결 이후에 변경된 건 맞지만, 법률 또는 이제 판례 변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유로서 종결 후에,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사유로 만약 볼 수 있다면 기판력의 시적 범위 바깥이니까 그것이 반영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이 케이스는 법률의 변경으로서 선행 종전 2002년도 그 무렵에 연 25% 소송촉진법의 이유를 적용해야 되는 건데, 항소심 원심이 그러하지 않은 것은 지금 잘못이다. 즉 기판력이 작동해서 종전 판결, 선행 판결과 동일하게 다 갚는 날 완제시까지는 종전의 선행의 그 판결의 연 2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야 하지, 지금 연 15%로 변경됐고 다만 15%보다 약정 이율이 연 18%가 그것을 넘었으니까 그걸로 적용했는데, 하여튼 연 15%를 변경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를 고려하면서 한 이 판결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고 대상 판결이 지금 파기를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재판을 한 사안입니다. 하여튼 본 판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법리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등이 지금 민법 168조 2호의 시효 중단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시효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종전 판례 법리이고, 이 사안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매번 지금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판례 법리인데 시효 중단을 위해서 시효가 지금 완성되는 그런 즈음에 다다랐을 때 재차 소를 제기해서 시효를 지금 중단시키기 위한 이런 것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됐다 라는 요 법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 법리도 여기에 또 작동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 법률 내지 판례가 변론 종료 시점 이후에 변경됐더라도 그것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 바깥이고, 한편 이 장래 이행 판결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에 그것을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고, 또 기판력이 발생해서 그대로 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변경된 걸 반영하면 안 되고, 그대로 선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그대로 다시 나가야 된다. 그대로 나가야 된다. 라는 이러한 법리가 여기에 담긴 그런 대상 판결입니다.